이항영의 월가이드 함께합니다. 이항영 위원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더 인기가 늘어나는 이항영 위원님 더 많이 여쭤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장마감 후에 마이크론 실적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예상대로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습니다. 오늘 실제로 보면 한마디로 흔한 얘기로 너무 진부하지만 깜짝 실적이 나왔습니다. 48센트 예상됐는데 주당 이익이요. 62센트가 나왔고요. 매출은 66.7억이 예상됐는데 조금 더 좀 높게 나왔습니다. 역시 회사에서는 AI를 주도 AI 성장에 따른 그런 데이터 센터 그리고 PC 그리고 스마트폰의 기대감 이런 걸 얘기하면서 상당히 좋고 앞으로도 기대감을 충만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시간에서는 한 10%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현재 시간 마이너스 4%, 5% 물론 계속해서 등락이 나올 것이고 오늘 밤에 열릴 정기장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오늘 그럼 왜 시간에서 등락이 커지고 많이 떨어졌다가 좀 잠깐 회복했지만 여전히 많이 떨어져 있는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일단 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가 지금 분기 실적이 이번 8월 달에 끝나는 분기인데요. 이번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눈높이에 따라서 약간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 이제 가장 항상 중심이 되는데요. 75.9억이 예상됐습니다. 75.8억, 75.9억 정도 예상됐는데요. 중간가에서 보면 이번에 76억이라는 숫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나온 것은 네. 바운더리 뭐 저점에서 고점까지를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는 좀 월가에서 따질 때 이제 중간값을 얘기하는데요. 76억 달러니까 거의 이제 똑같고 뭐 약간 뭐 0.1억 달러, 그러니까 1,000만 달러 차이니까 야, 이 정도 갖고는 우리가 생각했던 바가 있는데 그 이상을 원했다는 거죠. 주당 이익은 1.02달러 정도 예상됐는데 1.08달러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 야, 우린 이것도 훨씬 더 높은 걸 예상됐는데 야, 그 정도는 아니다를 얘기하면서 그 주가는 시간에서 빠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여전히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월가의 눈높이가 어떻게 나올지 오늘 월가의 평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물론 그 이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또 깜짝 가이던스 예상했던 사람들한테는 실망스러울지 모르겠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난 분기 실적 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나올 물건 다 팔렸고요. 내년에 나올 물건도 거의 다 팔려나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전화해야지 접촉해야지 물건을 내년에 받을 수 있다 얘기할 정도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지금 상황이 좋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시각이고 월가의 애널리스트의 어떤 평가를 나올지 모르겠지만 목표 주가가 크게 내려가거나 그럴 일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튼 오늘 시장의 등락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내일 아침에 좀 더 자세한 월가의 시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던스에서 훨씬 더 높은 걸 원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시간 외에 급락을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고요. 자, 월가의 이제 평가들 줄줄이 나오겠네요. 이제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항영 위원님의 탑픽 종목 중 하나인 아마존. 자, 사고팔고가 아니라 이 묵직한 우상향을 예상했는데 오늘의 사상 처음으로 시총 2조 클럽에 입성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주식시장의 주인공은 많은 사람들이 매일 시장의 주인공이 원하시는 것은 엔비디아가 매일 시장의 주인공을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의 제가 봤을 때는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주식들은 자꾸 눈에 안 들어옵니다. 지금요. 그런데요. 어저께 기억하세요? 어저께는 시장의 주인공이 애플과 알파벳이었습니다. 어저께 시장의 주인공. 그러면서 알파벳이 한 3% 올라가면서 사상체 효과를 바로 지켜낸 모습. 애플도 강한 언수를 보여주는데 그럼 오늘의 중요한 뭐냐? 오늘도 역시 주인공은 애플과 아마존이었는데요. 애플은 아직 사상체 효과 아직 못 미치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아마존이 또 한마디로 또 크게 올라가면서 3% 이상 올라가면서 2조 달러 시대에 진입했습니다. 2조 달러 들어가는 건 이제 미국에서 5번째 기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위, 그다음에 애플이 2위, 그다음에 3위가 엔비디아, 4위가 알파벳, 5위가 아마존이 되겠고요. 그 바로 밑에서 약간 거리감이 있게 나오는 것이 메타 플랫폼, 벅스에스의 일라이 릴리, 브로드컴, 테슬라까지 해서 순서가 되겠는데요. 테슬라도 10위 바깥에 있다가 지금 테슬라가 좀 최근에 좀 반등하면서 다시 10위에 회복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5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4월 30일, 3개월 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존이 실적이 제일 늦게 발표했습니다. 그런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알파벳보다는 좀 늦게 발표했었는데 제가 그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존은 워낙 이제 다른 물건들 다 사다 팔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영업이익률은 한 자릿수였는데요.
흔히 얘기해서 영업이익이 처음으로 지금 두 자릿수 10.7%에 들어갔던 건 아주 크게 기억하셔야 된다고 제가 방송에서 엄청나게 10.7을 강조했던 기억이 제 아주 기억이 선명하게 나는데요. 네. 거기다가 또 하나가 AWS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이 3, 4 모두가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계속 증가세를 보였거든요. 거기에 가장 같이 나오는 것이 빅테크가 엄청나게 투자를 한다. 어디다? AI에 투자한다. AI 투자하는 거는 누구한테 돈을 갖다 주고 있냐? 엔비디아한테 갖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판을 정확하게 이해하신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 좋은 겁니다, 지금요. 그런 관점에서 굳이 다른 걸 찾는지, 그리고 굳이 그중에 하나를 찾는 거는 저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애들한테 지나가는 뭐 오래간만에 뭐고 예쁘지 않은 애들한테 너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물어보는 거는 제가 봤을 때 그 애들도 스트레스 받지만 그 물어보는 분들도 별로 관심 없이 물어보는 얘기거든요. 의미 없는 질문들입니다. 그런 것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같이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다. 누가 더 좋은 건 시장에 지금 없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존의 사상 첫 시총 2조 달러 돌파를 축하하며 2020년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약 4년 만입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고요. 자, 아마존이 좋으냐, 뭐 엔비디아가 좋으냐, 이거는 엄마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의 순서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이제 좋은 상황에서 아마존의 좀 탑픽 종목의 상승도 참 반갑고, 사실 그 엔비디아만 지금 서학개미들은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도 엔비디아 주총을 어떤 걸 좀 특이할 만하게 보셨는지 네, 주총 잠시 코멘트 가능할까요? 주총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하나 이벤트가 있으면 엄청나게 큰 걸 관심을 갖고 있는데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뭐 이쪽에 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주총에서는 어떤 게 열리고 이런 걸 다 대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처음에 특히 냉정히 말씀드린 한 3, 4년 전에 테슬라 때문에 이제 인기를 끌었고 그다음에 또 훅 줄을 돌다가 한국 주시장에 큰 재미가 없는 와중에 엔비디아라는 것 같은 정말 걸물이 하나 딱 튀어나오니까 뭐 관심이 갖는 거죠. 그러다 보니 주주총회에 있고 뭐 발표할 때마다 엄청 큰 이벤트인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나 언론에서도 우리나라의 주총 하면 뭐 큰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냉정히 말씀드리면 미국에서요, 주주총회라는 거에 큰 행사가 있는 것은 벅스에서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요즘 보시면요, 이렇게 그 이메일이나 이런 거로 문자를 하나 받습니다. 이게 투표하라고. 그게 답니다, 지금. 그리고 중요한 것들 이미 다 발표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것은 매년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상 아니죠. 임원이라든가 뭐 이런 CEO 이런 들에 대한 이 보상 패키지에 대한 그런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거의 답니다. 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미 안건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이런 데서는 이번에 주총회는 중요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럼 뭘 하겠느냐? 뭐 가서 인사 말씀 하잖아요. CEO가. 그래서 우리가 뭐 열심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없는 것이 주총회다 미국에서는 앞으로도 주총에서 큰 이벤트가 갑자기 특별한 게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쉬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고민보다는요. 엔비디아 연례 주총 그 개최된 부분 너무 의미 부여는 많이 안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그 갈 길을 가고 있다라는 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급등락 이후에 지금 이틀 동안의 눈치 보기를 나타내고 있는데 주주총회도 뭐 특별한 건 없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항영의 인사이트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상 최대의 휴가 시즌이 온다. 자, 이번 여름 시즌에는 미증시에 크게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사상 최대 휴가 시즌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요? 네, 참고적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여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름이 우리나라는 이제 휴가 해봤자 뭐 4, 5일, 요즘은 길어봤자 일주일 그러면 뭐 끼어갖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근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썸머 시즌하는 것이 워낙 길게 있고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휴가 가는 문화들이 있다는 말이죠. 물론 미국이 유럽보다는 짧지만 그래서 애들이 다 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미국은 이제 웬만한 주들이 6월부터 이제 방학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마찬가지 때문에 같이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6월 초에 이제 우리 기억나시면 미국에서 현충일 지나부터 이제 드라이빙 시즌이 되는 거고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놀러 다니기 시작하는 것이 다음 주에 있는 7월 4일이죠. 목요일인가요? 그때 독립기념일 휴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립기념일 전 주말부터 독립기념일 낀 주말까지가 미국에서 이제 진짜 여름 시즌에 가장 피크를 시작하는 것이 딱 그 기간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광복절이 되면 전국적으로 행사를 하지만 미국과는 그 경쟁이 안 되죠. 미국은 독립기념일에 웬만한 주요 여러분들 보신 것은 워싱턴 수도에서의 그런 그 불꽃놀이를 아마 전 세계 요즘 유튜브로 보시기 때문에 세계 최대의 불꽃놀이가 벌어지는 것이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웬만한 주도에서 다 합니다 이거요.
그렇기 때문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트리플 A라는 미국의 이제 그런 운전자들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뭐 여러 가지 하는 그 할인하고 그런 것에 이제 전체적인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트리플 A라는 곳에서 이번에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 7,100만 명이 네. 여행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건 압도적으로 사상 최대 규모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를 정의하느냐. 쉽게 얘기해서 50마일 이상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면 90km 이상 운전을 하거나 뭐 놀러 다니는 거를 여행객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네. 하는데 7,100만 명이나 여행 나서면서 엄청난 수요가 돌아다닐 거란 얘기하는 거죠. 돌아다니면 그만큼 소비도 하고 그만큼 쓰기도 하고 먹으러도 가고 뭐 구경도 다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드라이빙 시즌에 특히 이번 주말부터 다음 주까지가 미국에서 가장 핫 시즌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지난 엊그저께 나왔던 콘슈머 소비자 신뢰 지수 약간 둔화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상당히 많은 소비가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7월 실적은 8월에 나올 7월 다양한 소비 관련 지표들은 또 상당히 긍정적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여행 관련된 주식들 한번 제가 나열해 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여행하려면 이제 주무시고 오려면 어디선가 예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캠핑만 가더라도 캠핑 사이트에서 예약을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부킹홀딩스가 대표적인 여행 관련 주식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메리앗 호텔도 있겠고요. 그리고 힐튼 월드와이드, 힐튼 호텔을 갖고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MGM 리조트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공연 문화가 뭐 요즘 가장 대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연 비용에 대한 콘서트 값이 뭐 엄청나게 비싼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라이브 네이션 그리고 우버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함한 ETF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각종 그 여행과 관련된 그런 디지털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모든 걸 아우르는 것이 어웨이라는 ETF가 있습니다. 가격은 한 $19 정도 하는데 여기 어웨이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말씀드렸던 그런 부킹홀딩스도 들어가고 우버도 들어가고 다양한 비행기 회사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떤 어웨이 ETF 이런 것도 갖고 여러분들을 관심 갖고 투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사상 최대의 휴가 시즌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군요. 네네. 자, 그와 관련한 종목들 살펴봤고요. 그와 관련해서 7월의 실적도 좀 긍정적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월가 헤드라인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질문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알파벳 구글이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8월 13일이면 조금 남았지만 워낙에 메이드 바이 구글이라고 해서 구글 측에서는 준비를 지금 야심차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주가 모멘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많은 빅테크 기업을 비롯해서 그에 관련된 기업들이 뭐 다양한 행사, 신제품 발표하고 이런 행사들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주주총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이벤트, 신제품을 통해서 발표하고 이게 더 중요하다. 주총보다 뭐 여러 이벤트들이 계속 있겠지만. 하여튼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총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주총은 우리나라에서나 싸울 때나 이런 주총이잖아요. 근데 뭐 선물 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모바일로 그냥 하기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가 없겠고요. 그보다는 굳이 말씀드리면 이사회 같은 것들이 중요할 수 있죠. 경쟁이 붙었거나 하지만 보통 때는 의미가 없다라고 단연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알파벳의 얘기 돌아오면 알파벳은 8월 13일 날 소위 AI와 관련된 미팅을 할 것으로 이제 초대장이 나갔습니다. 지금요. 그래서 메이드 바이 구글 이벤트인데요. 통상 이런 이벤트는 여러 가지 이름을 하고 있는데 여름에 하는 거로 기준으로 보면 통상 좀 더 빨리 했다라고 좀 월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쓰는 분이 없지만 해외에서는 뭐 갤럭시 아이폰과 갤럭시를 많이 쓰지만 픽셀폰을 쓰는 분이 또 꽤 있거든요. 지금 그건 구글 자체 브랜드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이제 AI를 장착한 거 지금 갤럭시님이 하고 있고 애플이 이번 가을에 발표한다는 거고 결국 픽셀도 마찬가지가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AI 기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이다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픽셀 9인 시리즈인데요. 거기다가 픽셀 워치 3 그리고 다양한 것들을 같이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모아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지만 매출과 이게 딱딱 떨어지는 수치들을 애널리스트들이 제공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갖고 오냐는 거죠. 주주총회에는 이런 걸 영향을 하나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딱 여기 보시면 최근 들어서 지난번에 실적 발표한 이후에 월가의 흐름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런 그림은 좀 우리나라 주식하실 때 보신 적이 없을 텐데요. 이 그림이 매출 전망의 추이입니다. 제일 아래가 2024년이고요.
그다음 것이 2025년 내년이고 2026년이 후년인데요. 지금 2024년은 조금 올라가지만 이번에 지난번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2026년 수치가 상당히 갭 상승하면서 올라간 걸 보여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이 되겠고요. 그보다 다음 것은 주당이익인데요. 주당이익 전망치가 지난번 실적 발표하기 전과 지금 이유는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점.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이 끌고 가는 뭐를 끌고 간다? 주가의 움직임을 끌고 가는 바로 그 드라이버 그 자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절대 어떤 뉴스라든가 어떤 수급이라든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애널리스트의 전망들이 모여서 나오는 컨센서스가 중요한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 당연히 월가에서 나오는 투자 의견이나 목표 주가를 보면 줄 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겠고요. 거기다가 지난 실적 발표할 때 처음으로 이번에 배당을 발표했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 방송을 보신 분 중에 알파벳 주주분들은 지난주가 아마 주당 20센트 많지는 않지만 배당까지 받으셨습니다. 일단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겠고요. 하나 더 보여드리면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이 그림을 꼭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그림은 한국 주식할 때 어떤 것도 보신 적이 없던 그림입니다. 우리는 그냥 주가 자체만 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그림은요. 배당에 대한 수익률이요. 배당 수익률 제일 위에 건데 네. 이번에 처음 나오니까 별거 없지 않습니까? 배당 수익률 해봤자 0.47%밖에 안 되고요. 두 번째는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계속 사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더라도 자사주 매입률이 2.97%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주주 가치가 3%가 지금 사면 3%가 이제 늘어나는 겁니다. 주가가 역설적으로 보면 주가가 3%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의 가치는 훼손될 일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걸 두 개를 더하는 것의 합이 주주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쉐어홀더 이일드라고 영어를 표현하는데 경영학 이런 거 배우신 분은 이거 학교에서 배웁니다. 배우는데 대한민국에서 이걸 써먹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자사주 매입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거든요. 지금 그걸 공개하는 데이터 자체가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항상 미국 주식하실 때는 이런 것들 주주 수익률 이거 주가 수익률이 아니라 주주가 얼마만큼 1년을 갖고 있으면 얼마만큼 회사가 보답을 해주냐는 그런 건데요. 이런 배당 수익률, 자사주 매입률, 주주 수익률까지 모든 종목들을 여러분들 맘만 먹으면 미국 주식은 확인이 가능하다라는 관점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차세대 스마트폰 픽셀 9에 AI와 관련한 뉴띵이 나올지 관심 포인트고요. 자, 드라이버업 기대됩니다. 자, 엔비디아에 국한된 시야를 이 시간에 좀 넓히고 있는데요. 구글 알파벳도 굉장하네요. 야, 다음은 애플입니다. 자, 애플이 WWDC 그 이벤트 이후에 주가가 잠깐 소강 상태였다가 그 전후로 봤을 때는 S&P 500 지수의 상승률을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굉장한 상승률에 역시 애플이다. 그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지난 4월 29일 날 토니 사코나기라는 말을 제가 아주 자주 그분 얘기를 많이 말씀드립니다. 번스타인의 토니 사코나기가 중립에서 매수로 옮긴 다음에 모든 것이 바뀌었고 WWDC에서 나오면서 또 한 차례 또 레벨업이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거기다가 8개월, 10개월 만이죠. 토니 사코나기가 $195의 목표 주가를 $250의 목표주를 올렸고 그 근거를 4가지를 제시했다라고 제가 그저께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일단 그런 월가에 정말 주목받는 애널리스트가 올리니까 다른 친구들도 가만히 있으면 이거 아니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눈치를 봤다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목표주를 올리는 친구들이 또 나옵니다. 에버코어 ISI도 똑같은 거의 100% 거의 싱크된 투자 배경을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또 올려놨습니다. 목표 주가 또 $250까지 올려놨고요. 아주 간단하게 앞서 보여드렸던 알파벳과 같은 비슷한 그림을 애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애플도 마찬가지 이건 배당과 주주 수익률, 자사주 매입률까지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을 나오기 위해서 매출과 주당이익의 추이를 보여드리겠는데요. 매출 추이가 2024년, 2025년, 2026년. 그러니까 2024년은 별게 없다는 거죠. 2024년. 왜냐하면 가을부터 나오니까. 2025년, 26년 되면 교환 주기도 빨라지면서 매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다음 그림입니다. 주당 이익에 대한 전망치인데요. 2026년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2025년과. 바로 이런 것을 갖고 여러분들이 주식을 선택하고 보유할지 아니면 매도할지 이런 것에 대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미국 주식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많이 올랐다 많이 때렸다고 하면서 네. 주식을 사거나 파는 거는 한마디로 하수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에서 이건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바로 이항영의 월가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